이런 경험 한 번쯤 있으셨죠? 상대방의 부탁을 들어주기 어려운데 거절하려니 상처받을까 걱정되고 내 마음도 불편하고 결국 마지못해 내라고 말하게 되는 난감한 순간들. 거절하는 게 참 쉽지 않다는 거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그런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은 부탁을 억지로 수락하지 않아도 상대도 나도 기분 좋게 마무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오늘 알려드릴 6가지 방법 중 하나만 실천해도 훨씬 편하게 거절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앞으로 이런 부탁은 하지 말아줘. 60대 후반 영희 씨는 며칠 전 아들로부터 또다시 돈을 부탁받았습니다. 엄마, 이번 달 생활비가 좀 부족해서 그러는데 이번만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영희 씨는 순간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몇 번이고 도와줬지만 이제는 본인도 여유가 없고 계속 이렇게 도와주는 게 맞나 싶은 고민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자식이 힘들다는 걸 알기에 거절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영희 씨는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싫다고 해야겠다고. 아들, 미안하지만 이번에는 정말로 도와줄 수 없구나. 앞으로도 이런 부탁은 하지 말거라. 아들은 순간 당황한 듯 했지만 영희 씨의 단호한 말에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아들은 같은 부탁을 하지 않았고 영희 씨도 마음의 짐을 덜고 경제적 부담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영희 씨가 자식에게 했던 한마디, 앞으로 이런 부탁은 하지 말아줘는 그저 단순한 거절이 아닙니다. 이 말 한마디는 심리적으로 굉장한 파급 효과를 줍니다. 왜냐고요? 바로 이 순간 자식에게 부모가 끝없는 ATM이 아니라는 걸 확실하게 각인시키는 순간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부모가 자식의 어려움을 보면 당연히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이 생활비를 부탁하면 그저 외면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죠. 하지만 이 한마디는 자식에게 부모가 계속해서 도와줄 수는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자식은 이를 통해 책임감을 느끼고 스스로 해결할 방법을 찾도록 유도되는 거죠. 법정 스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식을 끊임없이 돌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홀로 설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부모가 계속 도와주면 자녀는 자연스럽게 의존하게 되고 부모는 점점 지치게 됩니다. 영희 씨처럼 단호하게 말하는 것은 자녀와 부모 모두에게 필요한 건강한 거리두기를 만들어줍니다. 부모도 자신을 지키고 자녀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스스로 서게 되는 것이죠. 부모의 사랑은 끝이 없지만 그 사랑이 자녀의 자립을 막지 않도록 도와야 할 때도 있습니다. 자녀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야말로 부모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요? 따뜻하면서도 단호한 거절로 나와 자녀 모두의 행복을 지켜보세요. 두 번째, 난 관심 없어. 다른 사람 알아봐. 60대 중반 김 씨는 며칠 전 오랜 친구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번에 정말 대박날 사업이 있는데 너도 투자하면 큰 돈 벌 수 있어. 한 번만 믿고 같이 하자. 김 씨는 친구와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였고 그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김 씨는 사업 투자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죠. 친구가 열정적으로 권유하니 쉽게 거절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자칫 친구와의 관계가 멀어질까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생각했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하게 선을 그어야 할 때라고. 그래서 김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맙지만 사양할게. 난 관심 없어. 다른 사람 알아봐. 김 씨의 분명한 거절에 친구는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곧 이해하고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도 두 사람의 관계는 전과 다름없이 유지되었고 김 씨는 불필요한 사업 제안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김 씨가 사용한 고맙지만 사양할게, 난 관심 없어, 다른 사람 알아봐는 짧지만 강력한 거절입니다. 고맙다는 말로 상대의 제안을 존중하면서도 난 관심 없어라는 한마디로 내가 이 상황에 전혀 관여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딱 잘라 전달하는 것이죠. 심리적으로도 이 말은 확실한 경계를 설정합니다. 상대방은 더 이상 김 씨에게 같은 부탁을 하지 못하게 되고 김 씨 역시 마음의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알아봐라는 대안까지 제시하니 상대방도 더 이상 미련을 갖지 않고 다른 해결책을 찾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명확한 거절은 상대에게 불필요한 기대를 적게 만들고 나에게는 더 이상 부담을 주지 않는 심리적 방패 역할을 합니다. 단호하면서도 예의 있는 거절이야말로 관계를 지키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은 담장은 좋은 이웃을 만든다. 누군가가 투자나 사업을 권유할 때 그 제안을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존중하면서도 나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는 이 한마디는 관계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불필요한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현명하게 거절해 보세요. 세 번째, 이번엔 안 될 것 같아. 내 일정이 너무 바빠. 60대 중반 영희 씨는 최근 딸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아이들 좀 봐줄 수 있어요? 남편이랑 저 둘 다 일이 있어서요. 영희 씨는 평소 자주 손주를 돌봐주곤 했지만 이번 주말에는 본인 일정이 꽉 차 있었습니다. 친구들과의 모임도 잡혀 있었고 최근에는 건강까지 신경 써야 하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딸의 부탁을 거절하는 건 여전히 쉽지 않았습니다. 자식이 도움을 청할 때 거절하는 건 항상 마음이 무겁게 마련이니까요. 그러나 이번만큼은 분명하게 말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번엔 안 될 것 같아. 내 일정도 너무 바빠서 이번 주말엔 힘들겠어. 딸은 처음엔 약간 놀란 듯 했지만 영희 씨의 사정을 듣고는 이해했습니다. 딸은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았고 영희 씨도 마음의 짐을 덜 수 있었습니다. 손주 돌봄을 자주 하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피곤해지고 건강에 무리가 왔던 영희 씨는 이번 기회에 자신을 돌볼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영희 씨가 말한 이번엔 안 될 것 같아. 내 일정이 너무 바빠라는 한마디는 단순한 거절처럼 보이지만 아주 강력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왜냐고요? 이 말은 자녀에게 부모도 자기 삶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전달해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부모가 자녀와 손주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슈퍼히어로처럼 느껴지죠.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부모도 자신의 건강과 일정을 챙겨야 합니다. 내 일정이 바빠라는 말은 그 경계를 명확히 설정해 주며 자녀도 부모가 언제나 도와줄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만듭니다. 이 한마디가 흥미로운 점은 자녀도 이 말을 들으면 부모에게 더는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경계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의 요구를 단호하게 거절하면서도 내 건강과 내 삶을 지키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죠. 법정 스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아프다. 자녀나 손주 돌봄을 부탁받을 때 거절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부모로서도 자신의 삶과 건강을 돌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따뜻하면서도 분명한 거절로 나와 자녀 모두의 행복을 지켜보세요. 네 번째, 미안하지만 이제 빌려주기 부담스러워. 60대 중반 김 씨는 또다시 이웃에게 카메라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김 씨, 이번에 우리 가족 모임이 있는데 카메라 좀 빌려줄 수 있을까요? 지난번에 잘 썼거든요. 김 씨는 몇 번 카메라를 빌려주긴 했지만 이제는 슬슬 부담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카메라 같은 소중한 물건을 자꾸 빌려주는 게 조금씩 신경이 쓰였습니다. 게다가 계속 빌려주다 보면 혹시 문제가 생기진 않을까 걱정도 됐죠. 거절하고 싶었지만 이웃과의 관계가 어색해지면 어쩌나 싶어 고민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이상 무리하지 않기로 결심한 김 씨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미안하지만 이제 빌려주기 좀 부담스러워. 카메라는 소중한 물건이라 자주 빌려주기가 어렵네. 이웃은 잠시 놀란 듯 했지만 김 씨의 솔직한 말에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애 관계도 여전히 원만하게 유지됐고 김 씨는 계속되는 카메라 대여 요청에서 벗어나 마음의 짐을 덜 수 있었습니다. 김 씨가 사용한 이제 빌려주기 부담스러워라는 한마디는 생각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단순한 거절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내가 느끼는 부담과 물건의 소중함을 이해해 달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거거든요. 한두 번은 괜찮았던 부탁이 반복되면 그 무게가 커지기 마련이죠. 이웃 간의 부탁도 처음엔 사소해 보이지만 자꾸 반복되면 누군가는 부담을 느끼게 돼요. 특히 카메라 같은 중요한 물건을 자주 빌려주다 보면 당연히 이제 그만 빌려줘야겠네는 마음이 들게 마련입니다. 김 씨는 이 한마디로 그동안의 호의를 멈추고 확실한 경계를 설정한 것이죠. 이웃도 이제는 다시 부탁하기 전에 두 번 생각하게 됩니다. 김 씨가 부담스러워 했었지라고 말이에요. 이렇듯 솔직하게 말하면 관계를 해치지 않고 오히려 건강한 경계를 세우는 심리적 방패 역할을 하게 됩니다.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건강한 관계는 서로의 경계를 지킬 때 비로소 가능하다. 부탁을 거절하는 것은 경계를 지키는 일이며 이 경계가 있어야만 관계가 오래 유지됩니다. 따뜻하면서도 분명한 거절로 나와 이웃 모두의 관계를 건강하게 지켜보세요. 다섯 번째, 당장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50대 중반 김 씨는 직장에서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상사가 다가와 추가 업무를 부탁했습니다. 김 씨, 이번에 새로운 프로젝트가 생겼는데 이 일도 좀 맡아줄 수 있겠어? 김 씨는 이미 여러 가지 업무에 매달리고 있었고 추가 업무를 받기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상사의 요청을 무조건 거절할 수 없었지만 지금 당장 그 일을 처리할 여유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전해야 했습니다. 김 씨는 잠시 생각한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맡고 있는 일들이 마무리되면 가능할 것 같은데
당장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른 기한을 주시면 도와드릴게요. 상사는 김 씨의 상황을 이해했고 다른 기한을 제시하며 요청을 조정했습니다. 김 씨는 추가적인 부담 없이 자신의 일정을 조율할 수 있었습니다. 김 씨가 말한 당장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라는 한마디는 상사의 부탁을 무조건 거절하지 않으면서도 내 상황을 분명히 알리고 협조할 의사를 보여주는 똑똑한 방법입니다. 상사가 부담을 주더라도 직접적으로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부드럽게 거절할 수 있는 효과적인 말이죠. 특히 다른 기한을 주시면 도와드릴게요라는 추가적인 대안을 제시하면 상사에게 협조하려는 마음이 있음을 전달하면서도 내 업무를 지킬 수 있는 경계를 세우는데 효과적입니다. 이 한마디로 상사는 김 씨의 업무 상황을 이해하고 무리한 부탁을 줄이게 됩니다. 이 말이 똑똑한 절제인 이유는 상사는 여전히 김 씨가 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느끼고 김 씨는 자신의 업무에 집중할 시간을 벌 수 있다는 것이죠. 법정 스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스스로를 돌보는 시간을 잊지 마라.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쁜 와중에도 자신의 일을 지킬 줄 아는 것은 중요한 덕목입니다. 따뜻하면서도 분명한 거절로 상사와의 관계도 유지하고 나의 삶도 지켜보세요. 6번째, 고맙지만 사양할게요. 김 씨는 장을 보러 가던 중 길에서 설문조사를 부탁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잠시 시간 되시면 간단한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실 수 있을까요? 김 씨는 바쁜 일정 속에서 이 요청을 들어줄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무시하고 지나가기도 껄끄러웠습니다. 거절하기로 한 김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맙지만 사양할게요. 김 씨의 단호하면서도 예의 있는 거절에 설문조사자는 더 이상 강요하지 않고 고맙다며 돌아섰습니다. 김 씨는 불편한 상황을 깔끔하게 해결하고 평소대로 할 일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고맙지만 사양할게요. 라는 한마디는 상대방의 요청을 존중하면서도 분명하게 거절할 수 있는 부드러운 방법입니다. 낯선 사람의 부탁에 당황할 수 있지만 이 짧은 말은 예의를 지키며 거절할 수 있어요. 특히 사양할게요 라는 말은 단호하면서도 부드럽게 관계를 정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상대방은 더 이상 강요하지 않고 나는 불필요한 대화에 시간을 빼앗기지 않으면서도 깔끔하게 상황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법정 스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은 친절도 지나치면 부담이 된다. 길에서 낯선 사람이 설문조사나 영업을 요청할 때 고맙지만 사양할게요 라고 해보세요.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도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지킬 수 있는 현명한 거절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으로 다음에 이런 상황이 온다면 자신 있게 거절해 보세요. 혹시 여러분만의 거절 방법이 있다면 댓글로 경험을 나누어 주세요. 많은 분들께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필요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음 주제를 공유하겠습니다. 누구에게든 친절하지 마세요. 이렇게 대해야 사람들이 당신을 존중합니다. 무조건 착한 성격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인간관계에는 반드시 알아야 할 3가지 경고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나요?
친절하게 대해줬더니 상대가 나를 쉽게 보거나 오히려 내가 더 손해를 본 것 같은 느낌. 반대로 아무렇지 않게 행동했더니 오히려 상대가 나를 더 신경 쓰고 존중하는 태도로 변했던 적입니다. 이게 왜 그런 걸까요? 친절은 미덕이라고 배웠는데 왜 현실에서는 친절이 때로는 독이 되고 무심한 태도가 오히려 이득이 될까요? 사실 여기에는 우리가 놓치기 쉬운 아주 중요한 심리의 법칙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법칙을 통해 친절하면 깔보고 무심하면 존중받는 이유를 속 시원히 풀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면 여러분도 사람을 대하는 새로운 기준을 얻게 되실 겁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친절하면 더 큰 친절을 바랍니다. 영희 씨는 동네에서 마음씨 좋기로 소문난 사람이었습니다. 새로 이사온 미정 씨가 인사를 왔을 때도 영희 씨는 활짝 웃으며 반갑게 맞아줬죠. 아이고, 이사 오느라 고생 많으셨죠? 이건 제가 직접 담근 김치인데 드셔보세요. 혹시 불편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시고요. 미정 씨는 감동한 듯 고개를 연신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와, 언니 너무 따뜻하시네요. 덕분에 낯선 동네에서 적응하기가 한결 편할 것 같아요. 그렇게 몇 번 얼굴을 마주하다 보니 두 사람은 더 가까워졌습니다. 자연스레 부탁도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했죠. 언니, 저 잠깐 장 보러 나가야 하는데 둘째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금방 다녀올게요. 영희 씨는 바쁜 와중에도 얼른 다녀오세요라며 흔쾌히 아이를 맡아줬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언니, 이번엔 첫째 학원 픽업 좀 대신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일이 좀 생겨서요. 언니, 혹시 주말에 애들 데리고 놀러 가실 때 우리 큰애도 좀 같이 데려가 주시면 영희 씨는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 도왔습니다. 그런데 부탁은 점점 커졌고 어느 날 미정 씨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언니, 이번 주말에 남편이 출장이라 큰애 데리고 외출하려고 하는데요. 그날 하루만 우리 둘째 좀 맡아주시면 안 될까요? 이번엔 정말 난처한 영희 씨가 어렵게 말했습니다. 미안한데 이번엔 좀 힘들 것 같아. 주말에 약속이 있어서. 그런데 미정 씨의 반응은 뜻밖이었습니다. 아, 언니가 요즘 많이 바쁘시긴 하겠죠. 근데 언니 아니면 제가 누구한테 부탁해요. 언니도 저한테 정 많이 주셨는데 사실 조금 서운하네요. 순간 영희 씨는 머리가 띵해졌습니다. 분명 마음에서 우러나 도운 건데 이젠 친절이 권리처럼 느껴지는 이 상황이 낯설고 불편했습니다. 미정 씨의 태도 변화는 심리학에서 말하는 기대의 확증 편향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그 사람은 처음 받은 호의를 기준으로 이 사람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해줄 것이다 라는 기대를 만듭니다. 처음엔 작은 친절이 고마움으로 돌아오지만 시간이 지나면 당연한 권리처럼 여겨지죠.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한번 높아진 기대를 충족하지 못하면 상대는 고마움 대신 실망이나 서운함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친절을 베푸는 사람의 사정은 중요하지 않고 왜 예전처럼 해주지 않지라는 생각만 남게 됩니다. 이런 심리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누군가 자주 도와줬다면 그 도움은 어느새 그 사람의 역할로 간주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도움을 거절하면 사람들은 왜 갑자기 변했지? 라고 생각하며 불만을 가지게 되죠. 결국 친절은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에게 도움을 줄수록
기대는 높아지고 그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오히려 관계에 균열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친절도 전략적으로 사용하라. 즉, 친절이 당연한 기준으로 자리 잡기 전에 적절히 거리두기를 하고 상대 스스로 해결할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산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도움에는 한계가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도리어 미움을 받는다. 진정한 친절은 내가 지치지 않고 상대가 부담을 느끼지 않을 때 더 빛납니다. 친절은 우리 마음속 가장 아름다운 빛입니다. 하지만 그 빛이 너무 밝으면 때로는 내 마음을 태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그 빛을 당신 자신에게도 비춰주세요. 두 번째, 무심한 태도는 자존감을 지킵니다. 재현 씨는 친구들 사이에서 항상 일 잘하는 사람으로 통했습니다. 어디 놀러 갈 때마다 차를 제공하는 것도, 숙소를 예약하는 것도, 심지어 놀거리까지 완벽히 준비하는 일도 그의 몫이었죠. 재현아, 네가 워낙 깔끔하게 준비하잖아. 이번에도 네가 맡아줘. 네가 제일 여유 있잖아. 너 아니면 누가 해? 처음엔 친구들을 위해 하는 일이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은 고마워하기는커녕 그의 배려를 당연하게 여기는 듯 보였죠. 결정적인 사건은 여행을 준비하던 어느 날 벌어졌습니다. 재현아, 이번에도 차는 네가 끌고 가는 거지. 숙소는 네가 잘 알아보니까 맡아줘. 그날따라 이상하게 마음이 무거웠던 재현 씨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이번엔 내가 그냥 손님으로만 갈게. 차는 다른 사람이 가져오고 숙소는 네가 예약해보면 어때? 친구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너답지 않게. 왜 그래? 너 항상 다 알아서 해주더니 갑자기 왜 이래? 재현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늘 내가 했으니까 이번에도 해야 한다는 법은 없잖아. 이번엔 네가 해보면 좋을 것 같아. 너도 잘할 수 있을 거야. 놀랍게도 그 이후 친구들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다음 모임에서 먼저 나선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엔 내가 알아볼게, 재현아. 네가 그동안 너무 많이 했더라. 이제 좀 편하게 있어. 무심한 태도는 관계를 망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반대입니다. 무심함은 자존감을 지키는 방패이자 관계를 건강하게 만드는 비법입니다. 여기에는 재미있는 심리가 숨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배려는 사실 어떤 경우에는 내가 더 편해지고 싶어서 당신이 희생해줘라는 메시지와 다를 게 없습니다. 이럴 때 내가 지나치게 배려하면 상대는 점점 더 많은 걸 당연하게 요구하죠. 이 과정에서 내가 스스로를 잃어버리면 자존감은 추락하고 결국 나 왜 이렇게 불편하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런데 무심한 태도가 등장하면 상황은 180도 달라집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관계의 반발 효과라고 부릅니다. 내가 한 발짝 물러서고 과잉 배려를 멈추면 상대는 갑자기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어라, 이 사람 왜 이러지? 내가 뭘 잘못했나? 그제야 상대는 나의 가치를 다시 평가하게 됩니다. 재미있는 실험도 있습니다. 연구자들은 사람들이 도움 요청을 거절했을 때의 반응을 살펴봤는데 대부분 거절한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좀 불편했는데 오히려 상대가 나를 더 신경 쓰고 존중하는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무심함은 단순히 나를 지키는 행동이 아니라 상대방이 나를 가볍게 보지 못하게
만드는 강력한 전략입니다. 무심함은 차가움이 아닙니다. 무심함은 내가 여기까지는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은 나도 소중히 지킬게라고 말하는 방식입니다. 그 태도가 결국 관계를 더 단단하게, 나를 더 당당하게 만들어줍니다. 되게 이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바로 세우면 세상도 나를 바로 세운다. 스스로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당신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무심함은 우리 마음을 지키는 작은 울타리입니다. 그 울타리가 없으면 우리는 끝없이 주기만 하다가 지쳐버리죠. 여러분, 오늘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내가 나를 지켜야 세상도 나를 지킨다. 당신의 자존감은 당신을 더 빛나게 만들 것입니다. 그 빛이 여러분을 가장 소중한 곳으로 안내하길 바랍니다. 세 번째, 호의를 아끼면 가치가 올라간다. 은주 씨는 평소에 조금 무뚝뚝하다는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동네 엄마들 모임에서도 그녀는 늘 조용히 앉아 있다가 할 말만 하고 먼저 자리를 뜨곤 했죠. 은주 씨는 참 깔끔한 사람이야. 근데 좀 어렵지 않아? 사람들은 그녀를 차갑고 무심한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모임 중 한 엄마가 아이가 아파서 준비를 못하겠다며 하소연하자 은주 씨가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제가 대신 준비할게요. 이런 건 간단하잖아요. 모두가 놀란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은주 씨가요, 이런 걸 맡아주신다고요? 정말요? 그날 이후 은주 씨는 약속대로 간단한 간식과 장소를 깔끔히 준비해 왔습니다. 그리고 모임날 그녀가 준비한 음식과 세팅은 완벽했습니다. 와, 은주 씨가 이렇게 정성을 들였다고요? 이건 진짜 대단하네요. 그녀의 작은 호의는 예상치 못한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모두가 놀랐고 그녀를 다시 보게 됐죠. 모임이 끝난 뒤 한 엄마가 은주 씨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사실 제가 은주 씨를 잘 몰랐는데 오늘 너무 놀랐어요. 정말 멋진 분이네요. 앞으로 더 자주 얘기 나눠보고 싶어요. 은주 씨는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평소에 자주 하지 않아서 그런가요? 가끔 이런 것도 괜찮네요. 그날 이후 은주 씨는 여전히 무심한 태도를 유지했지만 사람들이 그녀를 대하는 태도는 달라졌습니다. 은주 씨의 이야기는 심리학에서 말하는 희소성의 원칙과 잘 맞닿아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하게 제공되는 것보다 드물게 제공되는 것을 더 귀하게 여깁니다. 특히 평소에 무심하거나 친절하지 않았던 사람이 베푸는 작은 호의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행동이라는 강렬한 인상을 남깁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죠. 10번 잘하다가 한 번 못하면 잔소리를 듣지만 10번 못하다가 한 번 잘하면 칭찬을 듣는다. 이처럼 드문 호의는 그 가치와 감동을 배가시킵니다. 흥미로운 점은 호의를 아끼는 것이 관계를 단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에게 나의 진정성을 더 크게 느끼게 한다는 겁니다. 호의는 많이 베푸는 것보다 언제 어떻게 베푸느냐가 중요합니다. 율곡이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드문 은혜는 2배의 감동을 남긴다. 적절한 순간에 호의는 더 깊은 여운과 진정한 감사를 남깁니다. 호의는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나는 따뜻한 빛과 같습니다. 그 빛이 너무 자주 비추면 사람들은 그 따뜻함을 잊어버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필요한 순간에만 비추면 그 빛은 더 오래 기억되고
깊게 스며듭니다. 여러분의 호의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되고 그 감사가 다시 여러분을 더 빛나게 하는 순간이 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따뜻함이 여러분 자신에게도 선물이 되길 바랍니다. 네 번째, 무심하면 상대는 더 의식한다. 정민 씨는 회사 회식 자리에서 늘 조용히 구석에 앉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농담을 나누거나 적극적으로 대화에 참여하지 않고 주로 고개를 끄덕이며 분위기를 지켜보는 쪽이었죠. 정민 씨는 참 무심한 사람이야. 별로 우리랑 어울릴 생각 없는 것 같아. 동료들은 그렇게 말했지만 정민 씨는 별로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회식이 끝날 무렵 한 동료가 갑자기 이렇게 물었습니다. 정민 씨, 회식 자리에서 한마디도 안 하던데 우리랑 있는 게 재미없어요? 정민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그냥 여러분 이야기 듣는 게 더 재밌더라고요. 굳이 제가 끼어들 필요가 없어서요. 그 말을 들은 동료들은 오히려 더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정민 씨는 우리가 무슨 얘기했는지 다 듣고 있었던 거예요? 어땠어요? 이상하지 않았어요? 우리 중에 누가 제일 웃겼어요? 솔직히 말해봐요. 정민 씨의 무심한 태도는 오히려 동료들에게 궁금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활발한 사람들이 자신을 어필하려는 자리에서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있는 정민 씨는 저 사람은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상대방에게 심어주었죠. 이후에도 회식 자리에서 동료들은 자꾸 정민 씨에게 말을 걸며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정민 씨, 이런 자리 불편한 거 아니죠? 가끔은 본인 생각도 얘기해봐요. 다들 정민 씨가 조용해서 더 신경 쓰는 것 같아요. 솔직히 우리한테 실망한 건 아니죠. 정민 씨의 경험은 심리학에서 말하는 사회적 비교 이론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을 평가할 기준이 필요할 때 무심한 상대방의 반응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어필하려는 자리에서 조용히 있는 사람은 오히려 더 강한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무심한 태도는 상대에게 이 사람이 나를 평가하고 있다는 긴장감을 불러일으킵니다. 그 긴장감 속에서 상대는 스스로의 행동을 되돌아보고 더 잘 보이려 노력하거나 자신의 행동을 의식하게 됩니다. 결국 무심함은 단순히 말이 없고 행동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생각과 행동을 더 신경 쓰게 만드는 강력한 심리적 장치로 작용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런 무심함이 대화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이 스스로를 돌아보고 나와의 관계를 더 진지하게 생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율곡 이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동하지 않음으로써 사람을 움직이게 하라. 무심함은 때로 가장 강렬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이 됩니다. 무심함은 단순히 관심을 끊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대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더 나은 모습으로 변화하도록 돕는 힘입니다. 오늘은 조용히 한 발 물러서 보세요. 그 무심함이 당신의 관계에 새로운 빛을 비출 것입니다. 다섯 번째, 가벼운 친절은 신뢰입니다. 과도한 친절은 의심을 부른다. 수민 씨는 늘 주변 사람들에게 참 좋은 사람이라는 말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 어려움을 이야기하면 곧장 나서서 돕고 자신이 가진 것을 아낌없이 나누곤 했죠. 수민 씨,
수민 씨 같은 사람은 복 받을 거예요. 이렇게 잘 도와주는 사람이 또 있을까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수민 씨는 뿌듯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까운 친구였던 영희 씨가 어느 날 뜬금없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수민아, 솔직히 네가 나한테 이렇게까지 잘해주는 이유가 뭐야? 혹시 나중에 부탁할 게 있어서 그러는 거 아니야? 순간 수민 씨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부탁이라니 그런 건 전혀 생각도 안 했어. 그냥 네가 힘들어 보여서 도와준 건데. 하지만 영희 씨는 여전히 의아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글쎄, 요즘 너처럼 과하게 잘해주는 사람 보면 솔직히 조금 의심하게 되더라. 그 후로도 주변 사람들의 태도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수민 씨가 베푼 호의가 더 이상 순수하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때로는 부담스럽게 여겨지거나 심지어 속셈이 있는 것처럼 오해받기 시작했습니다. 수민 씨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잘해줬는데 왜 사람들이 나를 불편해하거나 의심하지? 어느 날 한 지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수민 씨, 가끔은 조금만 도와줘도 충분해요. 너무 과하게 해주면 우리도 미안하고 때로는 왜 이러는지 의아해지기도 해요. 수민 씨의 경험은 심리학에서 말하는 상호성의 법칙과 관련이 깊습니다. 이 법칙은 사람들이 받는 만큼 돌려주고 싶어 하는 자연스러운 심리를 뜻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주고받는 행동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 내가 너무 과하게 베풀면 상대는 나도 이렇게까지 보답할 수 있을까라는 부담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 부담은 때로 의심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왜 이렇게까지 하지? 혹시 뭔가 바라는 게 있어서 그런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은 내가 아무리 순수한 마음으로 베푼 호의라도 상대가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듭니다. 흥미로운 점은 작고 가벼운 친절이 오히려 사람들 사이의 신뢰를 더 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상대가 부담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적당한 친절은 이 사람은 순수한 의도로 나를 도와주는구나 라는 인상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친절은 과하지 않을 때 가장 따뜻하게 느껴진다. 퇴계 이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관계는 정을 나누되 도를 넘지 않음이 근본이다. 진정한 친절은 그 크기가 아니라 적절한 균형에서 나온다는 뜻입니다. 친절은 나누는 마음의 따뜻한 빛입니다. 하지만 그 빛이 너무 강하면 상대는 그 따뜻함을 느끼기보다 눈을 돌릴지도 모릅니다. 작고 가벼운 친절이라도 진심을 담으면 그 따뜻함은 오랫동안 사람들의 마음에 남습니다. 여러분의 친절이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되고 그 감사가 다시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비추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친절은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무심함은 관계를 단단하게 만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는 그 두 가지를 현명하게 섞어 나를 지키면서도 상대를 존중하는 하루를 만들어 보세요. 그 선택이 여러분을 더 빛나게 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상황을 겪으셨다면 댓글로 사연을 나눠주세요. 많은 분들께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필요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이상으로 채널이었습니다.